안녕하세요. 출근증 전민정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최근 퇴직금과 수당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새로운 판례를 내놨습니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건데요. 오늘 출근중에서는 노무법인 휴먼앤컴퍼니의 박찬용 고민노무사 모시고 이번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갖는 의미와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일반 분들은 통상임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개념부터 이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네네. 일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네.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1급, 주급, 네. 월급, 도급금액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개념적 이 판단 요소의 핵심 요소가 정기적이어야 한다, 일률적이어야 한다, 네네네네. 그리고 요것이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2013년도 네. 12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요소에 대해서 네네. 이미 그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 판단 요소로 이제 네 가지를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이렇게 네. 법정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내에서 이제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본적인 근로 시간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성격의 임금이 소정 근로 대가성이다. 이런 이제 첫 번째 판단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성이라는 것은 매월 지급한다. 또는 뭐 분기마다 지급한다. 설이나 명절 등에 이렇게 지급한다. 또는 1년에 한 번 지급한다. 이런 주기에 상관없이 계속적이고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하는 것. 네. 그것은 이제 정기성이라고 그러고요. 일률성이라는 것은 네. 이제 어떤 자격이라든지 직책에 해당하면 거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그런 이제 임금 특성을 말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2013년 12월 28일 날 네. 그 판결에서는 고정성이라는 이제 요소를 하나 더 판단 요소로 들었었습니다. 고정성이라는 네. 것은 임금이 사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느냐. 네. 요거를 이제 판단한 요소였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특정 시점에 예를 들어 월말이라든지 네. 명절이라든지 이런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하고 조건을 달게 되면 그건 불확실하거든요. 그 사전의 그렇죠.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고정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저 24년도 12월 19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네. 이 고정성 부분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2013년에는 그게 들어갔는데 들어가 이번에 있었는데, 폐지가 예.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폐지된 네. 이유는 이것이 근로기준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이죠. 예. 2013년 당시에는 무슨 근거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네. 이제 사전 확정성, 고정성이라는 개념이 임금을 판단할 때 명확성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폐지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이제 좀 입장이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그렇죠.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당연히 환영할 판결이고요. 네네. 이제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인건비 부담의 증가가 크죠.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임금을 소관하는 부서 등에서 통상임금 관련해서 행정 지침을 이렇게 바꾸게 될 건데 그러면은 뭐 이런 지침 바꾸면 또 바로 적용이 되거나 바로 근로자나 기업에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2013년도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네네. 2014년 특정일부터 변경된 노동부의 통상임금 판단 지침이 네. 시행된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되어 왔고요. 네네.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그 노동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지면 특정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그렇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통상임금에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나 이제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네네네. 됩니다. 제가 그 예시를 네. 두 가지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 예시는 이제 만근 수당처럼 네. 월 만근 시에 지급한다. 이런 특정한 기간에 출근료를 조건으로 해서 지급하는 수당인데 과거 그 판례에 의하면 만근이란 조건이 성취되어야지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네. 그 고정성, 즉 사전에 확정되기 어려운 성격이라서 통상임금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판결에서는 이게 포함되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을 제가
간단히 해봤는데요. 네. 기본급과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하는 어느 회사의 임금이 네. 있다고 하고 여기에 이제 만근수당이 20만 원이 있다고 할 때 과거에 이제 300만 원의 기본급과 식대 20만 원에 네. 320만 원이 월 통상임금이 네네네.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월 209시간이라는 시간수가 일반적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수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급이 15,311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만근수당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기 때문에 20만 원을 통상임금에 더하게 된다면 이것을 같은 그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급이 16,268원이 돼요. 즉 시급이 일정 폭 인상된다는 네.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달에 연장 근로를 10시간 했다고 가정할 때 과거 판례에 의하면 15,311원의 시급에다가 연장 근로 10시간 곱하기 가산율 150% 해서 22만 9천 원 정도의 그 연장 근로 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만근 수당도 이제 그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친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네. 시급이 16,268원이 되고 10시간의 연장 근로를 곱하고 가산율 150%를 곱하게 되면 24만 4천 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폭이지만 임금 인상 효과가 있고 그래서 월 임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월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도 영향을 그렇죠. 받아서 네. 늘어나게 되고. 사실은 또 임금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수당이나 뭐 이런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이제 예. 그 폭이 어느 정도이냐는 각 기업마다 네네네. 임금의 항목이 다양하고 그렇죠. 네네. 하기 때문에 뭐 구체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오를지는 산정해 봐야 될 문제이고 네. 일반적으로 뭐 몇 프로 정도 오를 것이다 이건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오르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여금이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을 텐데요. 이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상여금의 범위 이제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보통 이제 상여금이 이제 명절 상여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 명절 상여금을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 명절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것을 네. 조건으로 해서만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통상임금에서 빠져왔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러한 이제 고정성 부분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명절 상여금 또는 그 외에 뭐 인센티브라든지 네. 물론 이제 인센티브는 평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된다고 요건에 이제 명확히 그럼 인센티브는 배제된다.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특정 시점 재직자에 네. 한해서 지급하던 임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절 명절 상여금이라든가 네. 명절 휴가비 또는 뭐 명칭에 불구하고 명절 선물비 그런 네네네. 것들이 특정 시점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되었다면 이제는 다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근 수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근 수당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월에 몇 프로 이상 출근하면 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좀 쉽게 제가 이해를 해보면 육아휴직자가 휴직하고 있는 동안에 명절 휴가비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나중에 다 산정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질문하신 그 육아 휴직자에게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냐 안 되냐 네, 부분은 이제 별도로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임금이 언제 사용되느냐, 연장근로라든지 휴일근로, 연차수당 이런 걸 산정할 때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그 질문하신 육아 휴직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그 연장근로라든지 휴일근로 또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들을 지급할 때에 아까 예를 들어서 산정한 것처럼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휴직자보다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의 임금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된다 말씀이시죠. 근데 그동안 이제 통상임금이 각종 수당들도 복잡하게 구성이 돼서 개편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임금 체계 개편도 이번 기회에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과거 판례에 따라서 뭐 고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통상임금에서 배제해 왔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이제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는. 네네. 왜냐하면 통상임금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은 연장근로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소정근로 외에 발생하는 수당 또는 평가를 통해서 지급되는 성과급, 인센티브 이런 것뿐이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시에 그런 것을 쉽게 도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너무 많은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뭐 수당을 조정한다든지 항목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게 바로 이제 네. 지금 판결 요번에 나온 판결 내용에 따르면 네. 소정근로 대가가 아닌 임금으로 한다든지 네. 또는 평가를 통해서 그 업무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아. 성과급으로 한다든지 하는데 네네. 문제는 이렇게 그 기존의 근로자분들이 받아오던 임금 수준이 있는데 네. 이게 적어질 수도 있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좀 그러면 반발이 심하죠.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보수 규정이라든지 네. 취업 규칙을 개정할 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이것을 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각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모두 체결해서 다시 교부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의가 쉽게 얻어질 것이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노조와 기업 간 협상도 좀 쉽지 않을 테고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당장의 소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번 네. 판결을 일반적인 상황에선 소급하지 않겠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외에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장 뭐 소송이 막 일어날 것 같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못한다. 또는 그 임금 인상률에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네. 하면 향후에는 문제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통상임금 기준의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또 어떤 대응 방안이나 이런 거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네. 임금 인상들이 이제 그렇죠. 실시되게 되는데 이때의 그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 부분을 내년도 임금 인상률에서 흡수하는 방안이 우선 가장 빨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적용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것이 한 번에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네. 뭐 임금 수준에 따라서 인상 폭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11년 만에 뒤집힌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농사님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